요새 탈루가 만연하여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개선하고자 2004년에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이전까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정부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켜 여러 산업정책을 진행할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에 집중한 조지아는 외국으로부터의 적극적 투자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200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과 유럽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직접 투자가 위축되었고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조지아 근로자들의 국내 송금이 줄면서 2008년 GDP 성장은 전년 대비 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해외로의 직접 투자의 증가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2001년 빈곤선 이하 인구가 54%에 달하였는데 2006년 34% 그리고 2015년에는 10.1%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경제 환경도 빠르게 호전되어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환경 평가에서 2019년 기업 환경 여건에서 7위에 기록되었다. 세계은행은 조지아가 조세와 계약 조건 이행 등 56개의 부분에 걸친 성공적인 경제 개혁으로 기업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기업 설립을 위한 절차, 등록 및 요구 서류 등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동유럽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다. 2012년 이후 경제 행위에 대한 탈규제, 낮은 조세와 시장 자유화 등 제도적 개혁과 함께 흑해의 항구 개발과 도로망의 확충, 수력 발전소의 재건립, 고등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계획을 위한 재원은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지아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자국 내 외국인 투자 법인에게 투자 의무 금액의 50% 이상을 해외로부터 들여올 경우 30만 달러까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산업. 조지아의 핵심 산업은 농업으로 주로 농작물과 가공품을 생산한다. 특히 조지아 전역에 포도 재배가 활발해 포도주 산업이 발달하였고 다양한 과일을 재료로 한 비알코올 음료도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제조업은 적은 인구와 자본, 기술력의 열세로 취약한 편이며 망간, 구리, 금의 산지로 금속, 기계와 소규모의 화학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외에 축산업과 관광업이 활발하다. 관광산업은 조지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010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2006년 100만 명 수준에 머물렀던 관광객은 2019년에는 930만 명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높은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부흥은 국제적 지원과 조지아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1990년대 조지아의 독립시세계은행은 약 24억 달러를 지원하여 문화유적 보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5년에도 세계은행은 역사적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조지아 남부의 삼수에저바이티와 동부의 무츠에타무트아네티 지역의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6천만 달러의 자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광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정부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 시행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조건 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 수출품은 오랜 역사를 갖는 와인이다. 1950, 1985년 공산주의 시기 조지아는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함께 소련의 주요한 와인 공급지였고 당시의 포도 경작지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와인은 대표적인 산업이 되었다. 2008년에 발발한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90%를 상회하였는데 전쟁 직후 러시아의 수입 금지 조치로 조지아 와인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취하며 중국, 폴란드, 카자흐스탄, 미국 등 신시장을 개척하며 러시아에 대한 와인 수출 의존도를 낮추었다.
이 에너지. 주요 에너지원은 수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등으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수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만 국내 생산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급 비중은 29%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소비 규모가 큰 천연가스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배 이상 수요가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외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한 묘책으로 정부는 수력 발전을 확대하고 풍력, 태양광, 지열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조지아는 산악 지형과 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연 환경으로 자급 생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한다. 기존의 수력 발전소를 개보수하여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력 발전소 건설은 자본의 부족과 환경 파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역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를 경유해 아르메니아로 이어지는 234km에 달하는 남북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으나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후 양국의 관계 악화로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해지며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였다. 수도 트빌리시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터키 남부 제이한을 잇는 BTC 파이프라인과 함께 동일 루트로 평행하게 건설된 남코카서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조지아뿐 아니라 유럽 국가에게도 중요한 에너지 공급 루트이며 아제르바이잔 역시 본 파이프라인을 통해 터키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판매가 가능하여 조지아와 에너지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 다변화 조치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고 있다. 운송. 주요 교통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망이다. 하지만 도로와 철도망은 소련의 지배기에 건설되어 운송망의 현대화와 인근 국가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 정부 차원에서 도로망 현대화를 위해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바투미까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과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을 정비 중에 있다. 하지만 수도 트빌리시와 러시아를 잇는 도로망은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과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러시아와의 정치적 불화와 험준한 지형에 따른 높은 건설 비용으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 철도망은 국영기업인 조지아철도가 운영하는데 주로 승객 운송을 담당하고 화물 운송은 여러 민영기업에게 위탁 운영한다. 철도는 시설이 노후하고 국영기업의 독점으로 서비스가 낙후되었는데 2004년 이후 대대적인 철도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철도망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를 경유하여 터키 동부 카르스를 연결하는 철도이다. 2017년에 개통한 바쿠 트빌리시 카르스 철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철도망으로 조지아뿐 아니라 인근 국가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운송망이다. 바쿠 트빌리시 카르스 철도망은 천연가스의 이동로인 BTC 파이프라인과 남코카서스 파이프라인과 함께
핵심적인 무역과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공항. 공항과 항만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트빌리시 국제공항, 바투미 국제공항, 데이비드 더 빌더 쿠타이시 국제공항 그리고 아부하지아의 수우미 바보사리 공항 등 4개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이 있다. 트빌리시 중심에서 17km 거리에 위치한 트빌리시 국제공항은 1952년에 건설된 조지아 최대 규모의 공항이다. 항만. 조지아의 서쪽은 흑해와 접하여 오래전부터 해상 교통이 활발하였다. 바투미와 포티는 중앙아시아 및 카카스 지역과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이다. 바투미 항구는 카카스 지역에서의 최대 규모 항만으로 조지아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도 유럽으로 원유 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바투미는 흑해의 대표적인 물류 허브이자 관광도시로 바투미항에서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페리가 운항되고 있다. 조지아는 장기적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흑해 연안의 항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동서무역의 허브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무역. 개방적인 경제 구조로 외환 통제가 없어 모든 산업 영역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토지 또한 매매의 철저한 사유화 정책으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다. 조지아는 2014년 유럽연합과 긴밀한 정치, 경제적 협력 내용을 담은 연합협정과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후 전체 무역의 약 1/4는 유럽연합과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조지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로 2019년에는 57억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취약한 공업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수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독립국가연합과 유럽연합의 수출이 편중되어 있는데 201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역도 증가 추이에 있다. 2020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구리광석, 자동차, 절합금, 와인 등이다. 조지아는 와인 수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1차 산품인 구리광석이 수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 수입을 제외하면 독립국가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0%를 상회하고 이외에 중국과 터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요 수입품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자동차, 의약품 등이다. 고용노동. 노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 종사자이며 서비스 산업은 전체 노동 인력의 약 35-40% 수준이다. 서비스 부분은 운송, 통신, 금융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산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부분은 광산업과 에너지 및 건축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분 종사자는 극히 적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조지아의 고용률은 87%에 달해 OECD 국가 평균 68%를 상회하지만 농업 부분을 제외하면 고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2020년 실업률은 12.7% 수준인데 이 중 56%가 20, 40세의 노동 인력이다.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고 부가가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정부는 최대한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여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급여와 근무 조건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간 계약에 근거한다. 정부는 최대한 사용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급여 지급 이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 2%만을 부담한다. 근로자의 연금은 사용자 2%, 정부 2%, 고용자 2%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 역시 연금 2%와 소득세 20% 이외의 추가적 세금은 없다. 다만 노동시간은 유럽연합 평균 수준인 주당 40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몇몇 업종에 한해 노동시간은 4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는 통상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인력 배출은 62개 고등교육기관과 66개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국가 전역의 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은 대부분 러시아와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데 청년층의 약 60%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또한 전 국민의 약 70%는 러시아를 구사하며 10%는 독일어도 능통하다. 이와 같이 조지아는 인구 대비 준비된 인력이 풍부한 반면 임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425이며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금융과 보험 분야는 $887, 과학기술 $679 그리고 정보통신 $591 수준 등으로 모든 직종에서 월급여가 $1,00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사회 조지아는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왔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종교적 신념이 큰 동인이 되었다. 조지아 국민의 약 80%가 믿는 조지아정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예수의 제자인 사도 성안드레아 세인트 앤드루 더 어포슬이 만들었으며 4세기 중반 당시 카카스 동부에 자리 잡은 이베리아 왕국에서 국교로 채택하였다. 조지아정 교회는 19세기 러시아의 점령기에 강제로 폐쇄되었으나 1917년 독립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고 1989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으로부터 독립교회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조지아정 교회는 조지아 헌법과 2002년에 체결한 정교협약에 의해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다만 세속국가로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되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조지아정 교회의 신자이지만 대부분 기독교 기념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적 신념과 깊은 신앙심보다는 기독교는 국가의 오래된 전통과 문화로 생각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주로 아제르바이잔, 아부하지아 자치공화국, 아자라 자치공화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주해온 메스케티 튀르크인 등이다. 조지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극소수의 유대인만이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다. 교육 6. 12세의 초등교육과정과 13에서 15세의 중등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며 신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종료된다. 중등과정에 3년을 이수하면 이후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후 16, 18세 학생이 다니는 3년 과정의 2차 중등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18세가 되면 시험을 치르고 성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의무교육인 중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2년 과정의 직업교육기관을 택하기도 한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택하지만 대학에도 진학할 수도 있다. 약 20여 개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사립대학이 있다. 조지아 대학 역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기준에 따라 학부 4년, 석사 2년 그리고 박사 과정은 3년이 기본이다. 1918년에 설립된 이반의 자바케 슈빌리트 빌리시 주립대학교는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경영학과 법학 등 8개 단과대학에 2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열이 높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2000년에 38%에 불과한 대학 진학률이 2017년에는 57%로 증가해 아르메니아 52%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27%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25, 29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2%로 60, 64세 인구의 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회보장. 조지아의 사회 안전망으로는 연금보험, 군인, 공무원에 대한 의료 지원, 고용자, 자영업자의 산지에 대한 의료 지원 그리고 실업수당 지원 시스템이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사회 안전망은 연금보험이 유일하다. 연금보험은 공산주의 시기인 1956년에 도입되었고 2005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존 고령자의 고정연금에 정부 지원을 추가한 누적연금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누적연금 시스템은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한해 일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공기업, 민간기업, 자영업자인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18,264달러 이상의 근로자는 기존대로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공제 전 급여의 2%를 연금으로 납부하고 연소득 7,305, 18,264달러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제 전 급여의 각 2%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1%를 지원한다. 또한 연소득이 7,305달러 미만 근로자는 정부가 추가로 2%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남성은 65세 그리고 여성은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하며 장애 등 특정한 사유 시 납부가 면제된다. 연금 관리는 공기업인 연금기관에서 담당한다. 소수민족과 지역 분쟁. 조지아 내에는 소수의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한다. 이들 소수민족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나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조지아인의 평균 빈곤율을 월등히 상회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계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도 조지아인보다 낮아 빈곤과 경제적 소외가 되풀이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150석의 조지아 의회에서 아르메니아인의 의석은 3석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인은 2석에 불과해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입지에 있다. 무엇보다도 조지아에는 소수민족에게 불리한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여 민족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조지아의 교육정책에 따르면 조지아인만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여 사실상 소수민족의 교육계 진입이 차단되어 있다. 근래 들어 조지아 정부는 소수민족의 불리한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전통 문화 보존과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분쟁. 한편 조지아 내의 아브하지아와 남오세티아는 국제사회에서 조지아 영토로 인정받고 있지만
조지아 정부의 행정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조지아는 북부의 남오세티아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남오세티아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자치주의 지위로 남아 조지아로의 병합을 거부하면서 조지아와 갈등을 야기하였다.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이 평화협정을 어기고 조지아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발하면서 조지아군이 남오세티아의 수도 지힌발리를 점령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조지아군의 불법적인 러시아 영내 진입을 이유로 반격에 나섰고 아부하지아군까지 가세하면서 전력에서의 절대적 열세로 조지아군이 남오세티아에서 퇴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조지아로 진입하여 서부 주구디디와 스탈린의 고향 고리를 점령하며 조지아를 압박하였다. 결국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중재로 러시아군이 조지아에서 철수하며 전쟁은 종료되었다.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은 21세기 들어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으로 조지아가 처한 영토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오세티아와 아부하지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가 점령한 조지아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지아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종주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문제. 코카서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맑은 공기, 인구 대비 넓은 영토로 여유로운 토지의 활용이 가능한 전해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시기부터 경제 성장을 위한 공업화로 산림의 감소, 대기오염, 생물 다양성의 악화 등의 환경 문제와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가 많다. 기후변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100년간 평균 기온이 0.7도씨가 상승하였고 동부의 건조 지역도 같은 기간 기온이 0.5도씨 상승하였다. 동서지역과 고도 차이에 따른 기후의 영향도 상이한데 산악지형은 강수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저지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지아 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 국가 에너지 효율 실행 계획 등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작하였다. 토지 문제. 조지아의 농경지는 국토 면적의 약 40%에 달하며 이 중 30% 정도를 경작해 왔으나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침식과 지력 저하 등으로 사용 중인 경작지의 약 35%가 농업에 부적합한 상태이다. 또한 수해 대비 시스템이 미비하여 홍수로 토양 침식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무분별한 광산 채굴과 수력 발전 건설로 토양 오염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조지아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39%이며 2013-2014년 산림법을 새로 제정하고 국가임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주요 원인은 운송 시스템에 기인한다. 공산주의 시기에 소련에서 제작된 낮은 옥탄가의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았고 2000년까지도 납 성분이 포함된 휘발유를 사용해왔다. 또한 배기가스 측정 제도가 없어
해외로부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낡은 디젤 차량을 대거 수입, 운행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트램과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은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다. (7) 문화. 조지아의 문화는 기원전 카카스 지역에서 번영을 누린 콜비즈 왕국과 리베리아 왕국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는다. 건축, 문학, 미술, 철학 등이 번성하였던 시기는 조지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12세기 타마르 여왕 시대로 오늘날의 조지아 문화의 바탕이 된다. 조지아는 과거 유럽과 아시아의 강대 제국의 통치기를 거치며 카카스 지역의 전통적 문화와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고루 받았다. 또한 19세기 이후에는 러시아의 지배로 슬라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조지아는 유럽 국가와 중동 및 아시아 국가와는 차별화되는 문화를 갖고 있다. 건축. 건축은 조지아식 건축으로 불리는 특유의 건축 양식이 유명하다. 조지아식 건축 양식은 장엄한 외관에 엄격한 좌우대칭과 비율, 과하지 않은 외관 장식 그리고 규모와 배치가 주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징을 갖는다. 조지아식 건축은 7세기 이후부터 지어진 성첨탑, 요새, 궁전과 교회 등 여러 건물에서 볼 수 있다. 북부의 스바네티에 있는 스바네티 요새는 마을 전체가 여러 석조로 이루어진 탑과 방벽으로 요새화된 곳이다. 북부의 샤틀리 지역 역시 마을 전체가 중세시대 전형적인 조지아식 석조 건물이 방벽처럼 구성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지아 전역에 산재한 교회는 9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영향받은 바실리카 양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세기부터는 아르메니아와 비잔틴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둥근 지붕과 십자가 형태의 건물 구조를 갖는 조지아식 십자돔 양식이 발달하며 인근 국가에도 널리 전파되었다. 조지아식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수도원 건축물로는 1083년에 축조된 불가리아 바츠코보 수도원과 10세기경에 지어진 그리스의 이비론 수도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학. 문학은 12세기 조지아의 민족 시인 슈타, 루스타벨리의 서사시 검은 표범 피부의 기사, 더 나이트 인 더 펜더즈 스킬로부터 시작되었고 19세기 여러 근대 작가들에 의해 다시 꽃을 피우게 되었다. 19세기 조지아 낭만주의 시인이면서 군인인 그레골 오르벨리아니는 조지아의 과거 영광을 기리는 애국적인 시를 많이 써서 널리 사랑받았다. 조지아 최초로 유럽의 낭만주의를 도입한 니콜러즈 바라타슈빌리, 출판가이며 저널리스트로 조지아 독립을 염원하며 애국적인 글을 다수 남긴 일라 차부차바제, 민족주의 시인이며 역사제술가인 아카키 제레텔리와 19세기 조지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받는 바자 푸샤벨라 등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였다. 화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원초주의 화가인 니코 피루스마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화풍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후에 널리 알려져 조지아 화폐인 라리에도 그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20세기의 전반에 걸쳐 활동한 라도 구다 슈빌리는 조지아의 전통을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풍에 담은 화가로 널리 명성을 얻었다. 역시 20세기 그래픽 아티스트이며
무대 장식가인 엘렌 아크블레디아니는 조지아의 마을을 담은 일러스트 작품으로 유명하다. 모형. 조지아는 발레의 유서가 깊다. 1851년에 트빌리시 국립오페라와 발레단이 설립되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예술감독과 발레리나를 다수 배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지아 국립발레단의 감독인 니나 아나니아슈빌리는 역대 최고 발레리나 12명 중 1명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영화. 1896년에 영화 상연 극장이 들어서고 20세기 초부터 영화 제작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통으로 공산주의 시기 여러 조지아 출신 영화 감독이 소련과 유럽에서 활동하였다. 소련의 국민예술가 훈장을 받은 영화 감독 텐기즈 아블라제 그리고 냉전 시기 창작 제약에 저항해 프랑스로 건너가 활동한 영화 감독 오타르 이오셀리아니 등은 조지아 출신이다. 관광. 조지아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로와 호텔 등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 중부의 콜비즈 평원의 울창한 숲과 팔리아스토미 호수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국토의 10%는 알파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추어 겨울에는 러시아와 유럽에서 스키를 즐기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해발 2196m의 카즈베기 산맥에 위치한 구다우리는 장엄한 경관과 함께 자연적으로 생성된 길고 완만한 스키 코스로 유명하다. 트빌리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미즈헤타는 조지아의 과거 수도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조지아 정교회 양식의 스베츠호벨리 성당이 위치하며 마을 인근에 위치한 6세기에 건축된 즈바리 수도원이 있다. 수도원에서는 미즈헤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중부에 위치한 도시 고리 역시 소련의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의 고향으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고리에는 스탈린 박물관과 스탈린의 전용 열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철기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건설된 우플리치의 인공동굴 도시가 있다. 트빌리시 북쪽에 위치한 짐발리댐에는 1986년에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위치하며 카즈베기 산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짐발리댐 인근에는 17세기에 건설된 2개의 교회가 잘 보존된 아나누리 성체가 위치한다. 카케티아주의 해발 800m에 위치한 시그나기는 코카서스의 장엄한 산맥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풍광으로 유명하다. 시그나기에는 9세기에 건축되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보드베 수도원이 있어 마을과 수도원을 함께 관람하는 코스가 인기가 높다. 수도인 트빌리시의 구시가지에서는 조지아의 전통 음식과 도심 한복판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타마다 동상, 5세기에 지어진 시오니데 성당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이 음식.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기 조지아 음식의 인기가 높아 현재도 러시아의 주요 도시마다 조지아 전통 식당이 많이 있다. 조지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은 하차프리와 흰칼리이다. 하차프리는 밀가루 반죽에 치즈를 채운 빵이며 흰칼리는 크고 두꺼운 피에 고기를 갈아 넣어 만든 요리로 만두와 비슷하다. 하차프리와 흰칼리는
지역과 레스토랑마다 치즈와 고기의 종류, 양념을 달리하여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먹는다. 또한 목축업이 활발해 양고기와 쇠고기, 염소고기 등을 꼬치구이로 먹는 엠티스바디도 즐겨 먹는다. 엠티스바디는 고대부터 조지아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먹은 전통 음식이다. 소금에 절인 조지아식 치즈인 술구니는 서쪽의 사메그렐로 지역에서 유래하는데 현재는 조지아 전역에서 즐긴다. 조지아식 페이스트리인 그베젤리는 감자, 치즈 등이 첨가되어 다양한 맛을 내며 마트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와인. 와인은 기원전 6천년 전부터 와인을 제조한 유적이 발굴될 정도로 역사가 깊은데 오랜 시간 국가적 정체성이자 상징이며 경제적 기반이 되어 왔다. 조지아는 비옥한 계곡 사이에 완만한 경사지가 펼쳐지고 적절한 일조량과 강우로 최적의 포도 재배 조건을 갖춘 곳이다. 조지아 동부의 텔라비와 카바렐리는 대표적인 와인 산지이며 이외에도 동부의 카르틀리 중서부의 이메리티, 북부 흑해 연안의 아브하지아와 아자라 등 조지아 대부분 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활발하다. 오크통을 활용해 와인을 숙성시키는 유럽 방식과 달리 땅을 파고 크베브리로 불리는 점토로 만든 커다란 독을 묻어 와인을 숙성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조지아의 전통적 와인 제조 방식은 2013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9세기에 지어진 카바렐리 와인하우스는 4개의 와인 회사가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곳인데 조지아의 전통 와인 제조를 관람하고 포도주 시음과 구매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또한 와인과 더불어 포도를 짜고 남은 찌꺼기인 퍼밋으로 만든 보드카인 차차로 유명하다. 차차는 소련 연방 내에서 널리 즐긴 술로 현재도 본 지역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조지아 전통 레스토랑에서 전통 음식과 함께 즐기는 술로 관광객들이 와인과 함께 많이 구매하는 인기 품목이다. 대한관계. 한국과 조지아의 수교는 1992년 12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조지아에 별도의 한국 대사관은 없으며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가 조지아의 대사를 겸임하고 주트빌리시 분관을 설치하여 대사 대리가 업무를 관장한다. 반면 조지아는 2012년 2월에 주한 조지아 대사관을 서울에 개설하였다. 조지아는 1994년 11월 3일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지만 양측 간 상주 대사관은 없다. 2020년 기준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160여 명으로 대부분 선교사와 여행사 및 기업 주재원 등이다. 한국과 조지아의 무역 규모는 2019년 기준 1억 511만 달러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 조지아의 대한국 수입액이다. 2019년 기준 조지아의 대한국 수입액은 8,647만 달러로 자동차, 철강판, 아연고 강판, 합성수지 등이며 조지아의 대한국 수출은 1,864만 달러로 품목은 정밀화학 연료, 동괴 등 1차 산품과 직물 및 의류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대조지아 투자는 2019년 누계 총계로 30건에 2억 2,500만 달러이며 같은 기간 조지아의 대한국 투자는 총 2건에 43만 9천 달러이다. 2019년 3월 한국과 조지아는 무역, 관광 및 산업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 산업과 인적 교류를 위한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 이후 양측 간 주요 인사 교류는 한국 측에서 2002년 5월 이종남 감사원장, 2013년 1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2016년 4월 정의화 국회의장, 2018년 6월 김충순 국회 예산처장, 2019년 10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각 조지아를 방문하였다. 이외에 한국에서는 2011년 5월 이인재,
2019년 10월 유승희 의원 친선협회장이 조지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조지아 측에서는 2007년 9월 니노 부르자난의 국회의장, 2012년 2월에 디미트리 크빈다제 재무장관, 알렉산더 케타구리 에너지 장관, 라마즈 니콜라에시 빌리 개발장관, 2015년 4월 엘구자 코크리슈빌리 환경천연자원보호부 장관, 2016년 2월 데이비드 우스파시빌리 국회의장, 2018년 2월 이고르 조르가제 문화체육부 장관 방한, 그리고 2019년 3월 조르기 코블리아 경제지속성장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외에도 조지아는 차관급 관료들이 다수 한국을 방문하였고 양측 간 국가원수 방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